네, 풍계리하면 북한이 4번이나 핵실험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근처에 내가 살았는데 그 지역에는 귀신병이라는 게 자꾸 돈다. 뭘까요? 자, 그다음 김정은 이번에도 뭔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거 피터팬 컴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터팬과 김정은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 위성 장면인데요. 자, 북한의 핵실험 장소 풍계리 모습 위성사진 보고 있습니다. 풍계리입니다. 풍계리의 그 만탑산이라고 해발 2,000m가 넘는 저 속은 다 화강으로 된 돌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한산에 가게 되면 큰 돌산들, 예를 들어 인수봉이나 백운대 그런 식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네. 아이산이 덜 무너지죠. 그래서 네. 여러 군데 뚫어놓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드물게 사는 분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탈북자 조사가 이번에 나온 거죠. 길주란 곳, 길주와 명천 사이에 이렇게 약간 산이 낮은 이 지역 계곡이 쭉 있는데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핵실험장이 여기 있고 만탑산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북한이 저기를 풍계리를 핵실험장으로 만든 이유가 네. 거기가 일단 인적이 드뭅니다. 다만 만탑석 북쪽에 한 10여 킬로 북쪽에 네. 16호 관리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범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핵실험 만드는 데는 지장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탑산을 선택한 이유가 네. 여기가 그래도 가물량이 좀 적은 지역입니다. 아하. 가물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그 집안이 튼튼해서 강해서 핵실험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핵실험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처음에 예상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4번이나 하다 보니까 아마도 화감의 균열이 가서 네. 빗물이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그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핵실험 했잖아요. 자, 한 곳에서 4번 핵실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단단하다는 집안도 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나 보죠? 네,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 진도가 규모가 3에서 4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사시다가 탈북하신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도 2월 달에 규모 네. 4.9의 인공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한 그 탈북자들이 이제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보고죠. 실제로 그러니까 길주군의 만탑산 지역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살았던 분들 그 지역에서 이제 탈북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진술이 나온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고 두통 생기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지역 분들은 귀신병이라고 수군되기도 하는데 네. 이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또 뭐 늑막염, 급성 결핵 같은 거 주로 면역력이 급속도로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니까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네. 갑자기 2014년 5월부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2014년 4월에 핵실험이 있었는데 5월부터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강수량이 좀 적다고는 했지만 여기 호수도 있잖아요. 물도 네. 고일 거고 저수지도 있고 지하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핵 좀 노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C135 수송기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웨더 W를 붙였고 WC135라고 하는 수송기가 이거는 네. 기상을 측정하고 대기를 측정하는 그 특수 목적기인데요.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함경남도 북한의 영해 바깥까지 붙어서 대기를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뭘 찾는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없는 원래 없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플루토늄인데 그 우라늄까지는 있는 거 플루토늄은 핵 분열을 해야만 생기는 거고 그거 말고도 제논, 크립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그 원폭이 2번 일본에 실제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수십 번, 수백 번 대기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상에는 그런 게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를 하는데 그 농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뭔가 핵물질이 샜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쪽에서 WC135가 몇 번 떠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그러한 보고가 없어서 네. 핵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저런 뭐 문제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에 북한하고 이제 중국과의 국경이 저 위쪽에 있는데 핵실험 몇 번 했더니 발바닥 바닥에 있는 벽도 좀 갈라지는 것
봤잖아요. 실제로 중국하고 사이에 이런 환경 문제, 이렇게 그 핵실험의 파장의 문제, 갈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 코멘트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나 실력은 없다고 그러는데 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2013년 7월 10일 날 네. 2013년 7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네.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언론인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리커창 총리를 만났더니 예, 저 화면 속에는 저 남성, 중국의 그렇죠. 2인자죠? 리커창 총리를 만났더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네. 북한 핵실험 때문에 압록강이 굉장히 오염됐다라는 네. 말까지 했다. 그만큼 중국은 핵실험에 대해서 네.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었던 거거든요. 압록강물의 오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들었더니 네. 그 말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네. 정상끼리 오간 얘기를 그렇게 언론 앞에서 공개했느냐라고 네. 하면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이 아주 뼈아파할 만한 사실이다. 뭐 그것만큼 분명히 보입니다. 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북한이 4차례 시험을 했지만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2차, 3차, 4차에서는 핵종이 공개적으로 이제 유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핵종이 유출 안 됐다 해서 방사능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위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해 가지고 빗물이 그 핵실험장으로 들어갔다가 네. 지하수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다른 나라의 핵실험장은 대부분 사막에서 합니다. 네. 비가 안 오는 데서. 그런데 이 북한은 굉장히 좀 무리수를 뒀죠. 네. 비가 저기 강우량이 적다 하더라도 한 600mm, 700mm 되는데 네. 저기다가 핵실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누출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4차례 하는 과정에서 이 화강암 암벽에 금이 가면서 비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유출이 돼서 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실험장에 그 터널 공사를 하거나 네. 하는 공사에 전부 다 정치범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많이 떨어진 길주 읍내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피해를 보지만 실제로 그 동원되는 그 정치범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큰 그 피해가 육체적인 피해가 좀 간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기서 핵실험을 한 거를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4기가 수소 폭발을 하면서 그 경납용기가 깨져갖고 대기 중으로 이제 방사능 물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로가 녹아가지고 그 녹은 것이 밑에 있는 바닥을 녹여서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도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연간 제가 수치가 자신 없는데 400톤인가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후쿠시마 발전소를 스치면서 바다로 어떻게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바다가 오염됐다. 우리나라도 몇 번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온 어떤 고기를 먹어갖고 뭐 기형아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건 아직 보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은 과거에는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가보시면 4.25 해결료라고 해서 가장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거를 한 수심 10m의 물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물이 한 수심이 6m 정도 되게 되면은 거의 모든 방사능이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따라서 지하수에 어떤 물이 들어가서 그쪽을 씻고 나와가지고 남석 저수지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고여 있다가 그런 것이 어떻게 썼다라 가능성은 있지만은 글쎄 뭐 방사성 핵종까지 나와서 했다 그러면은 좀 이런 병보다가는 좀 다른 병, 어떤 네. 기형아라든지 그런 거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심리적인 병이다. 그야말로 이제 이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귀신병이다 하고 일단 보고 싶고요. 그거보다가는 그 여름에 주로 많이 저게 병이 돌았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수인성 전염병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전폭기가 하나 들어온 게 있죠. B-1B라는 건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어떤 겁니까? 전폭기가 아니고 폭격기죠. 폭격기. 네, 우리나라에는 폭격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이 폭격기를 갖고 있는 공군은 흔히 전략공군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전투기하고 수송기만 있는데 전투기 중에 일부를 이제 폭탄을 실고 가서 떨어뜨릴 때는 전폭기라고 불러주는 것뿐이죠. 순수한 폭격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없고요. 러시아 이런 나라 갖고 있는데 B1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6.25 전쟁 때 굉장히 유명한 폭격기가 B-29였죠. 네. 융단 폭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게 B-52.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해서 B-1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B-1을 만들고 난 다음에 B-52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 폭격기를 괌에다 배치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미국의 핵 미사일 ICBM은 대부분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잠수함 발사 SLBM은 미 해군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가 이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ALCM이라고 하는 그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데 그런 것들이 B1이나 B52에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거를 저기다 배치했다는 거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1B, 그러니까 B가 붙었다는 건 조금 더 개량이 됐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B는 폭격기라는 뜻이 마모라는 뜻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B는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네. 네, 요번에 그 괌에 배치됐던 그 B-52를 B-1B로 이렇게 바꾼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B-1B가 초음속기입니다. 과거에 B-52는 아음속기인데 초음속기라서 북한에 도달할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습니다. 네.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B-1B가 B-52보다도 무장력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B-52는 31톤 정도의 무게를 실는데 B-1B는 56톤을 실기 때문에 약 1.5배이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1.5배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전폭기는 네. 그 지하 관통탄 한 100m를 들어가서 터지는 지하 초대형 관통탄을 탑재를 못합니다. 너무 무겁고 커서 B-1은 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급할 때마다 숨어 들어가는 철봉가게를 부술 수 있는 관통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자, 피터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터팬 저희가 영상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얘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하는 방송인데 디즈니 캐릭터를 그대로 그린 만화를 북한 방송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떠올라 우리나라와 웬디를 아마 일으켰습니다. 자, 피터팬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자, 피터팬. 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스위스 또 미국에서 잘 볼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미국의 평양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게 공룡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인류의 초창기의 모습, 초기의 원수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북한의 평양의 모습인데 굉장히 크게 지었군요. 네, 김정은이가 지도자로 등장한 이후에 북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완공을 했는데 뉴욕의 박물관을 그대로 네. 펜다기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미국을 적으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뉴욕의 박물관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이 너무나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것은 서울, 뉴욕인가요? 평양인가요? 자, 뉴욕 국기, 성조기가 뒤에 보이네요.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뭐 이런 것 뭐 전 세계 많이 있고 미국에 제일 큽니다만 스위스에서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린 시절 봤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김정은을 보게 되면 평양에 왜 그 유락시설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거든요. 저 특징이 좀 어떻게 성장기에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 어머니가 없었다. 아버지도 외국에 나와 있어서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소년기가 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국가를 끌고 가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꾸로 이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 시절에 하지 못한 꿈을 좀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북한 영을 보면요. 피터팬, 하늘을 나는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김정은을 가리켜 김동무로 부르는 걸까요?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는 북한 영화입니다.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드는 건데요. 네. 네, 북한이 이렇게 저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영화도 만들고 뭐 박물관을 만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뭐 피터팬 증후군도 있겠지만은 어린이들한테 이런 뭐랄까 김정은의 위대성을 딱 선전하고 김정은이가 어린이를 위한다는 그런 것에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북한 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친위 체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좀
장기 집권을 위한 그냥 큰 호소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스키장도 그렇고, 동물원에 이제 돌고래들이 점프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다 김정은이 어린 시절에 구경했던 것, 그것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런 장면들 저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하여간 어린 시절에 뭔가 갈망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없는 살림에 영국, 벨기에와 합작을 해서 아까 금방 나온 그런 영화도 만들고 하는 건데, 글쎄, 저게 지금 저 어린 마음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른이 되면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어린이기 때문에 조금 사고를 칠 수 있다고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또 북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는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올림픽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개막전이 시작되는데 최룡해라는 2인자인지 3인자인지 좀 불분합니다만 브라질까지 직접 갔거든요. 어떻게 좀 의미를 봐야 됩니까? 네, 최영애가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요. 네. 당에서는 2인자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황병서 다음 서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2.5인자 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통상 보면은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는 박명철 체육상이 갔었어요. 네. 체육상 서열이 많이 낮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이제 이게 최용해를 보낸 것은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우에서 그 체육 외교, 체육을 네. 통한 그 외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최용해가 평양을 출발할 때 네. 대사가 4명 나왔습니다. 네. 브라질 대사, 아까 악수하던 그 남자들이죠? 쿠바 대사, 러시아 대사, 그다음에 중국 대사가 나왔는데 브라질 대사하고 중국 대사는 이해가 됩니다. 네. 브라질을 갈 거니까. 네. 그다음에 중국은 경유하니까 그렇다 쳐도 쿠바 대사와 러시아 대사가 나왔다는 것은 네. 최영애가 그냥 그 리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번 그 리우를 가는 그 계기로 해서 네. 현재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그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올림픽 하면 이제 뭐 국적도 벗어나고 정치적 대결 다 벗어나고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스포츠의 제전입니다만, 자, 사진 저희가 한 장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국과 그 북한 선수들의 한 접촉 장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건 여자 선수 사격 선수들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김장민 선수와 황성은 선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격 연습하는 그 공간 자체가 멀리 떨어져서 별로 교류도 없다가 마지막 날쯤에는 거의 가까운 데서 연습을 나란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선수들끼리 훈련 끝나고 빵을 먹다 옆에 북한 선수가 있으니까 같이 먹자, 이것 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쪽으로 쫙 보면서 옆 테이블에 좀 놔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자주 마주칠 거 아닙니까? 선수들끼리, 북한 선수들과도. 그러면 남들이 보는 데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경계심도 갖고 그렇다가 두 국가만 나올 때 우리끼리만 남겨지면 또 그렇게 훈훈하다고 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야 어떤 지도자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네. 민족애 같은 것들이 저런 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 중국 사람 얼굴 색만 같은 사람만 봐도 좀 친근감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애착이 갈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한 그 체육 관계가 좋았다 네. 생각하는데,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가 더 좋았습니다. 네. 꼭 남북한 단일팀이 있었던 건 노태우 정부 때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올림픽 때 네. 한반도 기회를 들고 이제 올림픽 공동 입장을 한다든가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북 간의 하나가 되는 그 스포츠의 제전을 앞둔 시점인데, 자, 미국에 있었던 교포들 가운데 이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확대해 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애틀 한마당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걸 써서 이것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재단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단 말이죠. 저것만 보면 노무현 재단에 마치 시애틀 지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김일성 회고록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방문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중간에 보면 조선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르다. 바로 그 위에도 새 역사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도 여성 존중이라고 우리식 표기법이 아니라 북한식 표기법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도 노길남 씨, 재미 언론인데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준 노길남 씨와 함께 뭐 북한을 방문했던 사업가의 기록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 안에도 바로 세월이 흘러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귀중한 사상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어떤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보시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짜 공식 홈페이지, 재단의 그 홈페이지고요.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있습니다만 역시 흘림체로 대통령이 쓴 그 글씨체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좌측 상단에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마치 미국에 있는 종북 사이트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 재단과 연결된 듯한 인상을 팔려고 했던 거네요. 예, 노무현 재단 측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고 기사 네. 보고서에 저런 것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저런 식으로 사칭을 하는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네, 실제로 저거는 아마 이북이 의도적으로 하는 노길남 씨를 통해서 하는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즉 보수 세력이 노무현 지지 세력을 공격하게 하기 위한 네. 건데 이거를 가장 푸는 좋은 방법은 노무현 재단에서 네, 소송을 걸거나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관련 그 소식 저희가 두 가지 좀 정리했고요. 하지만 우리 안보 이슈 관련해서는 성주의 사드 이슈 등 아주 다양한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